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하게 주문한 뒤 교육부가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쏠림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지방대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광주 전남대학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는 우리 국가의 경제 안보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반도체는 이 산업의 꽃이라고 또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인력 양성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비수도권 지방대학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 새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반도체 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수도권 집중으로 위주로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대학에 굉장한 위기를 끼쳐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전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지방대학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현재 광주 전남의 반도체 관련 학과와 정원은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 반도체 학과라고 딱 명명해서 학과 개설돼 있지는 않고요. 이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비슷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반도체 학과 하는 대학은 극히 적습니다, 현재. 그렇지만은 반도체라는 그 학문 자체가 단일한 그런 고유의 단일한 그런 학문이 아니고 전기, 화학, 기계, 또 뭐 과학기술, 물리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게 종합 학과가 이 반도체 학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그런 반도체 학과를 구성하는 그런 학문들의 과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학과를 모집해서 학생들을 반도체 전공으로 모집을 하겠다 하면은 그런 학과들의 교수들이 반도체의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어느 대학이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고 해서 정원이 몇 명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닌 거죠. 예. 지금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가 증설이 되고 또 정원이 확대가 된다면 어떤 점들이 가장 우려스럽습니까? 예, 이미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이 경쟁에 있어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 인재들, 미래 세대들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는데 거기에 또 반도체라는 그런 첨단 핵심 산업을 수도권 위주로 증원을 하겠다 하면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더욱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지방 대학이 점점 예, 지방 대학이 활로를 잃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 소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버티는 지역 인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굉장히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 또 지방 대학,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비상한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것은 뭐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방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운영하게 되면은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 대학 예를 들면 대학이라는 건물이 지방에 세워져 있지 그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이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 벌써 6-70명 되시고요. 그래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을 공채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대학이라고 어떤 뭐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지방 대학에서 보도 보셔서 아셨겠지만은 저희 대학에서 지방 대학 최초로 인공위성 만들어 올렸거든요. 네. 그런 첨단 과학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충분히 지방 대학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
이런 첨단 인력, 첨단 산업이나 첨단 학과가 수도권에만 존중하고 지방 대학은 첨단 학과나 산업이 안 된다는 이 인식이 고착화되면, 국민 인식이 만약 그렇게 굳어지면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방에서는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돼서는 더더욱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하고 사실은 내용면에 있어서 뒤지거나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이 지방 대학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거나 장학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서포트를 해 주시면 지방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반도체 인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첫 번째 상생 정책으로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대학의 반도체 학과 신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님, 또 광주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 그리고 광주 시장님, 시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대학의 우리 광주 전남 총장님들 함께 당 정학 이런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방 대학의 총장님들은 이런 지역 대학에도 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해주시면 이 산업체를 들여오고,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특화단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 지역으로 이런 기업체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 저희 지방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반도체 학과를 열어서 학생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산업체에 투입할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보자는 그런 우리 이 3자가 우리 공동 협력체로서 같은 목적으로 이 지역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해 보자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8일에 이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비슷한 내용이죠. 예.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대학의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서울, 경기를 수도권 대학, 그리고 다른 7개 권역은 비수도권 지방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증원해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그 정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 모든 우리 지역 7개 권역 지역의 대표 총장님들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장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방대학의 어려운 실정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이 지금 무조건 지방대학에만 반도체 인력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력이라고 해서 단일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아니고 반도체를 만들고 설계하는 그런 굉장히 고급 인력도 필요하고요. 네. 이 생산 현장에서 공정에 필요한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은 학부 졸업생이나 전문대, 또 심지어는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도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도권에서 반도체는 대학원 중심의 조금 고급 인력, 설계 인력 이런 인력을 양성을 하고, 지방 대학에서는 공정에 참여하는 현장 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역할 분담을 해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해서 우리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융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을 교육부가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 대학도 참여하고 지금 전남대도 참여하고 있는 대학인데,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첨단 산업 분야를, 학문 분야를 공통으로 과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같이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도 한 분야를 이루어서 지금 8개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도체 분야도 넣어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몇 개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학과 교과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융성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각 지방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자. 뭐 그런 위주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꼭 반도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역의 소멸과 지역 대학은 참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있는 법도 혁신도시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대학 육성법도 있어요. 거기 보면 지역인재 할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주 혁신도시 한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의 신입사원 모집에 뭐 30%는 그 지역 출신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강화 한달지 아니면 지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간달지 하는 현재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지방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산업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늘어가 산업체가 가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체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지역에서는 어떤 특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 생긴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대학이 또 할 일입니다. 그럼 대학은 그 산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산업체에 맞는 그런 인력들을 교과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쳐 가지고 그 산업체에 투입할 수 있으면 산업체도 믿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치권, 행정, 더 정부 여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 우리 대학은 그러한 지역 경제에 맞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AI 특화한다. 또 AI 관련된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게 확정이 되고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확정이 되면 저희 대학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배출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 대학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그리고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공이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서 앞으로 각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